오늘 지역 분석은 강남입니다. 갑자기 대폭락 이야기가 나와서 잠실주공 분마아파트 지금 재건축 급매물 거래되면서 대폭락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죠. 법인 꼼수도 털리고 있어서 집값 계속 떨어지고 있다. 강남 6월 앞두고 6월에 뭐 있죠? 보유세. 그러니까 6월 앞두고 급매물들 나오고 있다. 하락하고 있다. 7억 덜 받아도 팔자. 절세용 초급매 속출. 이거는 절세가 보유세 플러스 양도세죠. 보유세는 6월 1일 전에, 그리고 양도세는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중과배제가 6월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5월에 파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지금 급매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절세용 초급매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서초 반포 4억 5천 떨어졌죠. 그 다음에 강남 도공넥슬 4억 2천 떨어졌죠. 압구정 현대 4억 떨어졌죠. 강남 대치 한보 미도맨션 여기는 1억 7백 떨어졌네요. 마포자이 2억 5,500. 그 다음에 노원 상계주공 4,500만원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주요 단지 최고가 최근 매매 실거래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서울의 하락세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강남 4구 역시 마찬가지다. 이때 좀 거래가 줄어서 덜 떨어진 것처럼 보인 거지 뭐 하락폭이 줄어든 건 아니었죠. 전국도 이렇고. 근데 풍선효과 하면서 경기는 풍선효과 하면서 막 이런 데들 유도하고 인천 오히려 더 오르고 있고 이게 다 풍선효과다. 그리고 풍선효과 들어가면 곧 터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강남 먼저 오르기 시작했고 와용성, 서울 전역, 경기도 외곽 이런 쪽으로 퍼져 나갔다면 하락세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순서대로 가고 있다. 4억 하락, 음마 전용 84 첫 19억대 거래됐다. 최고가가 23억 5천이었는데 4억 하락해서 19억에 거래했다. 그런데 눈길을 끄는 것은 거래 후 같은 달 8일에는 해당 평형 9층 매물이 21억 5천에 거래된 것이다. 이게 왜 눈길을 끌고 있을까요? 하락 후 반등? 아니죠. 여기 8일 거래했을 때 이 거래 정보가 아직 안 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고 산 거죠, 이 사람은. 이렇게까지 떨어진 것도 있는데. 송파 잠실주공 5단지 역시 30평대에서 19억 거래 나왔다. 역시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상황이죠. 자, 근데 뭐라고 하느냐? 호가 반짝 반등. 자, 근데 호가 반짝 반등이라고 했는데 내려보면 뭐예요? 호가 다시 5천만원 가량 상승했다. 매물 걷어들였다. 근데 실질적으로 뭐다? 예를 들어서 17억, 18억 매물 2개 있는데 17억짜리가 팔렸어요. 그러면은 얘가 남으니까 호가 반등이죠. 그딴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뭔 얘기예요? 양도세 면제 끝나면은 매물 잠김 현상 나타나면서 공급이 줄어드니까 줄어들 것이다. 가격 하락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 누가 얘기해요? 도시 앤드 공간 이런 데서. 이거 딱 이름만 봐도 뭐예요? 업자죠, 업자. 종부세를 높이고 매물이 쏟아진 후에 양도세를 올렸으면 집값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매물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지금. 급매, 급급매, 초급매 이런 거 쏟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양도세 중과를 하고 종부세를 올리면서 세금 부담 때문에 집을 쉽게 내놓아서 항상 이 얘기하는 거 뭐예요? 양도세 완화해라. 그래야 최대한 불로소득 올릴 수 있으니까. 지금 보유세 올라가는 거는 이들한테는 지금 빨리 팔라는 신호라는 건 아는데 니들이 양도세 떨어뜨려줘라. 나 좀 불로소득 좀 더 먹게.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유세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종부세 계속 올라가게 되면 양도세는 그대로 두더라도 알아서 내놓겠죠. 그리고 지금 급매 계속 나온다 6월까지. 그래서 매수 심리가 꺾인 상황이다. 매수 심리가 꺾인 상황이면 뭐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장기적으로 오를 것이기 때문에 양도세를 피하려고 그러는 건데 양도세가 없어질 수도 있는데 그때 돼서 사람들이 매물을 내놓냐 안 내놓냐? 내놓죠. 그땐 내놓게 되겠죠. 그러니까 7월부터 매물 잠김이냐? 이게 하락 예상되면 안 한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6월 양도세 면제 끝나면 그리고 올해 말쯤에는 엄청 쏟아져 나올 수도 있어요. 양도세를 안 내도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연기하죠. 그러면서 7월 29일 시행하는데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 그런데 이거 작년 7월 기사 보면 뭐라 그래요? 2008년 1월부터 공공택지 물론 재개발 재건축 등 민간택지에도 적용되어 왔으나 2014년 말 폐지됐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의 결과로 이때부터 올랐다는 거죠. 그리고 시행 도중에는 어때요? 집값이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죠. 근데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
이런 뭐 공급 부족된다, 가격 오른다, 이런 얘기들 항상 입에 달고 살잖아요. 누구들이? 업자들이, 투기 조작 유튜버들 입에 달고 다니잖아요. 입에 달고 다녀가지고 제가 이거 보여줬죠, 그때 인허가 물량 보여줬죠, 착공 물량 보여줬죠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뭐 가격, 이거는 지금 음마지만 전체적인 가격 안정세 보여줬죠, 다 보여주고 결국 공급 부족은 일어나지 않았다. 순공급도 보였죠, 순공급.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기죠. 계속 공급 부족이 난다면 자료를 들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자료 들고 오는 이가 한 명도 없죠. 공급 부족 이야기하는 거. 뭐 신모 교수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늘 얘기하지만 어떻게 부동산 교수라는 사람이 자료도 안 들고 와서 그렇게 한다고 우길 수가 있어요. 누가 그걸 뭘 보고 배우겠어요. 4년 시행 때는 집값 11% 하락 가능성 높다. 그렇죠. 장기간 이어질수록 매매가 하락에 미치는 영향이 배가 된다. 그러면은 결국에 시행되면서 한 4년 정도 되면은 11% 하락 가능성. 이거 무슨 얘기예요? 분양가 상한제만 가지고도 이만큼 하락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플러스로 뭐가 있어요? 리먼 때는 분양가 상한제로 하락 후 안정된 그런 효과를 봤지만 경제 위기까지 겹치면서 굉장히 뚝 떨어졌잖아요. 근데 지금 경제 위기가 리먼보다 심하죠. 강남, 그래서 시작점이 되는 강남 3구 하려고 했는데 4구까지 묶여있으니까 4구까지 같이 봅시다. 매매 수급 동향, 이거 뭐예요? 매수 문의가 오나, 저기 쉽게 얘기해서 공급이랑 수요 비교해 봤을 때 수요가 적을수록 매매 수급 동향은 떨어지죠. 어때요? 아까 앞에서 급매물 뭐 찾는 문의 전화 엄청 많이 늘었고 거래 엄청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어때요, 결과는? 아니다. 업자들 말만 듣지 말고 실질적으로 지표를 봐라. 지표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무슨 아직도 뭐 매물 잠금이 일어난다느니 뭐 그건 7월 이후라고 얘기했지만 그 이전에도 계속 매물 잠금이라고 얘기했죠. 저 이 뒤에 매물 잠금이라고 한 전문가들 많이 봤어요. 나름 자칭 전문가들. 매물 잠금 때문에 다시 오를 거다, 다시 오를 기미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몇 명인들이 있죠. 근데 지금 지표가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지표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 라고 얘기하면 묵묵무답이야. 그런 인간들 믿으면 안 되죠. 자, 수급 동향 떨어진다면 계속 뭐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말하는 매매 시장의 전망이다. 하락 전망하고 있다. 굉장히. 자, 매매 거래량 어때요? 2월에 반짝 한 번씩 늘어나죠. 왜? 특사경 피하려고 반짝 늘어나는데 실질적으로 그 뒤에 어떻게 됐다? 학살났다. 지금 5월이잖아요, 벌써. 그러면 얘네는 매매 거래 끝났죠. 특히 타격 어디 많이 입었어요? 송파구. 그렇죠? 4월 다 지났는데 이제 신고 기간은 뭐 4월 초에 산 사람들 말고 이제 중후반 사람들도 거의 임박했는데 이미 반토막 났다. 그런데 문의 전화가 늘고 거래가 잘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연휴가 끝났으니까? 마지막 초급 매물? 웃기는 소리죠? 거래량이 떨어져서 가격이 초급 매물이 나온다는 거는 더 초급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고, 경제 회복도 안 되고 지금 보유세는 앞으로 더 강화될 거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산재되어 있는데 이게 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자꾸 호도를 하는지 모르겠죠. 자, 기사 떴습니다. 강남 3구 8년 만에 월간 최대폭 하락. 8년 전 언제예요? 2012년. 근데 이때는 떨어졌다 올랐다 이런 형식인데 지금 어때요? 지금 하락폭이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내일 다시 오를 것 같아요? 5월에? 내달에? 아니죠. 이제 다음에는 이제 리먼 사태 직후까지 나오면서 뭐 11년 만에 최대폭 하락 나오겠고, 나중에 뭐 IMF 때 거론하면서 뭐 몇십 년 만에 뭐 최대폭 하락 계속 갱신할 상황이죠, 지금. 자, 보면 가격차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 요거 19억 6천에서 18억 2천 나왔었는데 더 떨어질 예정이죠. 아까 매물들 보면 매매 가격 지수 어때요? 서브프라임 때 한번 뚝 떨어지고 이때 서브프라임도 나왔지만 규제 계속 들어갔었죠. 그러니까 강남 3구는 이미 그 전에 떨어졌다. 리먼 때문에 떨어졌다? 아니죠. 그 이전부터 1년도 더 되기 전부터 떨어지고 있었다. 근데 이거 지금 중간에 반등하는 거 거의 없죠. 여기만 잠깐 반등하긴 하지만 그러다가 서브프라임 터지면서 하락폭이 가속화된 거죠. 그리고 늘 있듯이 이번엔 좀 빨리 왔지만 그때 뭐 있었어요? 하이먼 미드키 모형으로 오르다가 다시 결국 떨어지죠. 지수상으로는 한 1-20%포인트밖에 안 떨어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가격은 30에서 많이 떨어진 단지 같은 경우는 50%까지도 떨어졌죠. 단지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줄기 때문에 지수상으로 낮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죠. 이렇게 될 상황이에요.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이렇게 될 상황이죠. 그리고 유로존 경기적 위기, 서브프라임 사태, 요거 더한 거
이상의 경제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그렇죠? 규제로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경제 위기까지 지금 겹쳤다. 가속화될 것이다. 자, 보면 어때요? 강남 3구 떨어진 뒤에 항상 뭐예요? 여기 노도강, 금광구 이런데 얼마 안 있어서 떨어지기 시작했다. 지금 노도강 어때요 상황? 노도강 떨어진다고 하죠 이제. 호가 슬슬 떨어지고 아까 뭐 노원 대장주 아파트도 떨어졌고 금강구는요? 마찬가지죠. 얼마 안 남았다. 지금 뭐 그러니까 12.16 정책 이후에 아직 오르고 있다고 뭐 근처에 뭐 호재에 있다느니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 그런데 주의를 사야 돼요. 호재에 있으면 오를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지금 강남 3구가 떨어지는데 강남이랑 갭이 이만큼 정도 차이 난다. 근데 이 동네는 호재에 있으니까 더 오르고 여기는 떨어져서 강남이랑 비슷한 가격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중앙이든 아니면은 저기 북서쪽이든 북동쪽이든 그 서남 쪽이든 다 이렇게 막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되죠 상식적으로. 근데 뭐 호재 들어오니까 거기 살아. 착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 아니다 라고 까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까는 거죠. 게다가 빌라를. 뭐 그러니까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강남 3구를 보면은 서울 및 수도권의 앞으로의 그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지 뻔히 보이는 상황인데 왜 거기서 작전주를 자꾸 펼치고 있냐. 자, 많이 떨어진 거예요. 대표 아파트 음마 아파트 어때요? 5억 빠졌죠. 40% 가까이 빠졌죠. 도곡렉스 45% 빠졌죠. 그런데 얼마 안 빠질 것 같아요 이번에. 조만간 다시 오를 것 같아요. 40~50% 빠진 단지들 많다. 아까 지수상으로는 조금밖에 안 떨어졌는데 크크크 막 이런 댓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40~50% 떨어졌죠. 단지들 보면 단지 거래량이 적을 뿐이다. 전문가들 얼마 전에 나왔죠. 이번 부동산 위기는 IMF나 글로벌 금융위기와는 다르다. 어디요? 항상 주사년, 건사년 이런 데는 무조건 오른다죠. 근데 뭐라 그래요? 금융시장으로 촉발할 때 실물시장의 위기가 전이됐고 그러면서 실물위기가 신속히 수습됐다. 하지만 이 위기는 실물 경제로부터 확산돼 위기로 가는 전개 과정이 더 느릴 것이나 2차 충격까지 예상하면 과거에 비해 작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게 여기서도 이런 작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라는 거는 실제 속마음은 겁나 크다예요. 겁나 크다. 크다라고 하면 더 폭락할 게 뻔하니까 그렇다고 또 그때보다 작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나중에 자기네들이 틀린 지표를 내니까 이렇게 되게 우유부단한 표현을 쓰는 거잖아요. 작지 않을 것. 작지 않다 뭐예요? 크거나 같다죠. 자, 오늘 기사 떴습니다. 최악은 아직 오지도 않았다. 최악 지난 거 아니냐 하는데 경고 내렸다. 실물과 고용 부분의 충격이 이제부터 본격화되고 유가 붕괴로 인한 리스크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 늘 제가 얘기했죠. 이거 질병 극복된다고 해서 바로 경제가 살아나냐? 내일 출근하면 되니까 뭐 경제 바로 살아나서 V자 반등한다는 인간들이 있는데 뭐라 그랬어요? 그거 하는 동안에 실업 난 사람들 바로 다시 복직돼요? 아 지금 질병 사태 때문에 당신은 나가줘야 되겠어 라고 해고를 한 사람한테 끝났으니까 이제 복직해 하겠어요? 아니면 더 싼 사람 쓰겠죠? 회사가 무너졌으면 그 기업가와 그 밑에 있는 임원들과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은 복직이 안 되죠.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죠. 그 다음에 자영업자들 예를 들어서 부채도 지게 되고 그것도 갚게 되다 보면은 막 사람들 쓸 여력 안 되죠. 사업 확장할 여력 막 돼요? 자영업자들? 아니죠. 그런 거 다 한참 오랜 시간 걸리는데 바로 회복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물 경기 침체나 실업 등 본격적인 충격은 이제 시작된다. 유가 충격, 신흥국 리스크, 글로벌 리쇼어링 등. 신흥국 리스크 같은데 여기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세계에 리스크가 존재하면 안 좋죠. 이런 것들이 다 우리나라에 피해를 주는 거다. 자, 일본 볼게요. 얼마 전에 얘기했죠. 일본 부동산 버블. 80년대 초 2,500만원에서 91년대 7천만원까지 치솟았다. 그렇죠? 10년간 2.8배 올랐다. 근데 6년 8개월 만에 1.8배 올랐다. 비슷한 수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만큼 거품 빨리 쌓였는데 위기가 더 빨리 왔고 그 예전처럼 이렇게 막 되게 오랫동안 되지 않죠. 정보도 빠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떨어지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일본 주택 그래프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비슷한 점. 일본만큼 거품 빨리 쌓였고 일본만큼 부동산에 미친 사람들 많았고 인구 감소 및 고령화가 빠르다. 얘기했죠. 뭐 금방 다시 치고 올라올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지금 문제는 뭐예요? 가계부채가 많이 쌓였죠. 그러니까 여기서 집을 사고 싶어도 집 팔아봤자 빚만 갖고 끝나거나 집 팔아봤자 빚을
다 못 갚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요렇게 내려가게 되면은 무리하게 가계부채 받았던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돈 모아서 집을 못 사요. 가계부채를 계속 갚아 나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저금리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거지, 저금리이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는 개소리는 믿으면 안 돼요. 그 소리에 혹해서 여기 막 이렇게 다시 올라간 건데, 요때 진짜 위험한 상황이었다. 보면은 저희가 1년 전 영상부터 가계부채 때문에 위험하다고 그렇게 많이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귓등으로 듣고 영끌한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위험해졌죠. 결론. 첫 번째, 강남 아파트 8년 만에 최대 하락이다. 그런데 이 8년이 이제 조만간 11년 만에 최대 하락, 23년 만에 최대 하락,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 상황이다. 왜냐면 특히 5월은 더 심각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했지만 강남 떨어지기 시작하고 이어서 떨어지는데, 지금 풍선 효과? 인천? 오산? 구리? 군포? 평택? 제일 멍청한 짓이다. 저기 사는 게. 작전주다, 작전주. 자, 3번. 이번 강남 하락은 과거보다 훨씬 더 크게 하락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 기사에서 마지막 초급매물이라고 생각하고 잡는다 이런 얘기 하는데, 진짜 마지막 초급매물일 수도 있어요. 왜? 나중에는 더 낮은 금액도 그냥 급매 수준 정도밖에 안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사야 된다, 혹은 올해 하반기 내년쯤에 V자 반등한다, 이런 말 절대 믿으면 안 되겠다, 그런 거죠.